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우리 학생들 PHS 국어 이제 독서 테마별 그리고 문법 같이 수업을 하게 된 강사 전소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좀 하면 더 도움이 될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희 이제 PHS, 즉 예비 고1 중3 친구들의 국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어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좀 빠르게 공부할수록 유리하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국어 과목은 일단 첫 번째로 습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치 운동처럼 근육처럼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습관이고 단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어 과목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성적 향상이 굉장히 더디게 보이는 과목입니다. 계단식 성적 향상이라고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는데 성적이 공부를 한 만큼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공부를 했는데도 오르지 않아요, 선생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튀어 올라서 또 한동안 정체기를 유지하다가 탁 이런 식으로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 정체되는 기간을 조금 줄여주려면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해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국어 학습을 빠르게 시작할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저 국어 시험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처음 보고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께서 고1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랑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어를 못하나 봐요. 이렇게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선입견이 잡히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계단식 성적 때문에 정체하는 기간 동안 나는 국어를 못하는 사람, 나는 원래 국어가 약한 사람 이런 인식이 박히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등학교 때 맞이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이 인식을 깨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즉 중3 때부터 미리 공부해두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굳이 다른 과목도 있을 텐데 왜 국어 안에서도 테마별 독서 그리고 문법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고 제가 좀 테마를 잡았냐면 첫 번째로 고등 모의고사의 긴 독서 지문 얘네는요 지금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경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과목들이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과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읽을 수 있지만 있으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둔 친구들과 정리를 하지 않고 낯설게 시험장에서 바로 만나서 정리하는 친구들 아무래도 전자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문 구조 파악과 문항 출제의 원리 파악을 계속 연습해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문을 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독해를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 정리의 방식이 생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등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문법을 만나게 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개념과 엮여서 나올 수 있는 함정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시간에 국어가 이렇게 미리 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우리 친구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좀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습관을 들이자라고 좀 테마를 잡아보게 됐고요. 그러면 제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먼저 교재는 2개 정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워크북은 따로 생각하고 교재만 2종류인데요. 첫 번째 교재는 이제 테마별로 우리 독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고 지문 구조 분석할 수 있는 고1, 2 모의고사 기출에서 조금 어려웠던 지문 혹은 이 개념은 꼭 좀 갖고 가야겠다 하는 지문으로 구성된 교재 나갈 거고요. 그리고 2번째 교재는 문법 개념과 이제 그 개념에 따라오는 기출 주요 문항들, 이 근처 학교 내신 문제들이라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이라거나 그 중에서도 좀 난도가 있었던 문항들로 함정 개념까지 정리하는 그런 교재에 이렇게 제 자체 교재 2권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과제 형태는 항상 수업 개념을 복습하는 그 해당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 이것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마치 암기하는 수업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연계될 수 있는 지문, 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지문 가지고 와서 개념이 이해가 잘 됐는지, 구조 독해가 연습이 잘 되고 있는지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문법 고난도의 정리문항, 여기 교재에 들어있는 정도보다도 조금 더 난도가 높은 문제들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내가 완벽히 됐는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과제 구성을 할 거고요. 저희 테스트는 이렇게 수업 시작하고 30분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독서형 2지문 그리고 문법형 문제가 보통 한 10문항 정도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 30분 동안 풀기에는 사실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문법은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면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구성해서 좀 우리 친구들이 학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매 시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이 좀 우리 친구들한테는 유효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닉은 저희 수업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완료해야 귀가를 할 수가 있고요. 1번은 과제 완료 확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과제를 다 했다. 그러면 얘는 체크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과제 오답 확인입니다. 과제에서 오답이 한 문제라도 있다. 그럼 그 한 문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귀가를 해야 하고요. 3번, 저희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에서 오답이 있다면 이것도 2번과 마찬가지로 한 문제라도 오답은 다 확인하고 귀가를 해야 됩니다. 자, 4번이 가장 문제인데요. 4번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받는데 그리고 과제를 채점을 했는데 정답률이 80% 미만이다. 그러면 테스트 정답률이 좀 좋지 않았던 경우, 과제 정답률이 좀 좋지 않았던 경우 혹은 둘 다 안 좋았던 경우, 그런 친구들은 잘 없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4번까지 완료해야 귀가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바로 추가 클리닉 문항을 푸는 건데 추가 클리닉 문항까지 다 풀고 그 이후에 오답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정리가 다 됐다라고 확인이 된 이후에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학습 효과가 확실한 클리닉이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리닉 참여가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언제 현장 클리닉에 나올 수 있니? 혹은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이 오답한 거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니? 해서 일정을 정한 후에만 귀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강은 언제인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개강 1월 9일 금요일에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총 7회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항상 현강이 기본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선생님 저 다른 수업이랑 시간이 좀 겹칩니다. 혹은 선생님 저는요 집이 조금 멀어서 밴드로 좀 수강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밴드 라이브로도 같은 시간에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복습 영상 링크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언제든지 이 복습 영상 다시 보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놓쳤어 하는 부분들은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혹시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지만 우리 친구들 개별적인 특성이나 혹은
우리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국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런 개별적인 상담을 좀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좀 어머님, 아버님과 소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고등 공부를 미리 해나갈 수 있도록 국어 상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전소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